13번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경제학 문제에서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먼저 역선택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이라는 것이 정보를 가진 측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보를 가진 측의 그 감추어진 특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정보를 가진 측의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비대칭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게 정보 경제학의 기본적인 문제 상황이죠. 2번 역선택의 발생 원인은 은폐된 행동이고 도덕적 해이의 발생 원인은 은폐된 특성이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발생 원인이 반대로 되어 있죠. 역선택이 은폐된 특성이고 도덕적 해이가 은폐된 행동이 되겠습니다. 3번 단체보험, 강제보험은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보험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서 역선택이 발생을 할 때 보험회사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고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정보를 가진 측이 되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상태, 지병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이 어떤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은 지병이 있는데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되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받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 가입 전에 보험 가입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들이 단체보험, 강제보험 같은 것인데 어떤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단체보험이나 강제보험은 어떤 보험 가입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단체 전체에 그리고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해가지고 역선택 현상을 막는 보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이 나쁜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현상은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맞는 보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시장에서 도덕적 해이 관련해서는 공동보험이나 기초공제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공동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의 일부만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고요. 그렇게 되면 보험 가입자가 사고 예방 노력을 더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초공제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보험 가입자가 손실액 중에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부담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 노력을 더 하게 되겠죠. 다음 4번 성과에 대한 유인 부여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성과에 대한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고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X제에 대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고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단 PD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PS는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고 Q는 수량이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대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을 뺀 것을 의미하고요. 생산자 잉여는 대가로 받는 금액에서 받고자 하는 최저 수입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비자 입장에서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은 수요 곡선의 높이가 되고요. 생산자 입장에서 받고자 하는 최저 수입은 공급 곡선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면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1과 8로 정해지고요. 먼저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과 균형 가격 사이의 면적인 A 부분이 되고,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인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높이는 1로 동일하고 밑변이 소비자 잉여는 2, 생산자 잉여는 3인 삼각형이 되니까 삼각형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소비자 잉여는 1이 나오고 생산자 잉여는 2분의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을 고르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A지역에 2명의 소비자 갑과 을이 살고 있다. 공기의 질을 Q, 공기질에 대한 한계 지불 의사를 P라고 할 경우 공기질에 대한 갑의 수요와 을의 수요가 나와 있고요. 공기질 Q를 공급할 때의 한계 비용이 MC는 Q라고 할 때 사회적 최적 공기질은, 문제에서 공기의 질은 갑과 을이 공통적으로 소비하는 재화가 되니까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공공재는 생산되는 즉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가 되겠습니다. 이 공공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공재 소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소비가 발생해도 혼잡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소비의 한계 비용이 0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비의 배제 불가능성입니다. 공공재 소비를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공재를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에 의해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공재의 정의와 두 가지 특징을 살펴봤고요.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갑과 을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이 나와 있고요.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배분 조건은 공공재에 대한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해서 그것과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조건이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수준을 구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갑과 을의 공공재 개별 수요 곡선이 나와 있고요. 얘를 수직으로 합하기 위해서는 P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갑과 을의 개별 수요 곡선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얘를 합하면 이게 공공재의 시장 수요 곡선이 되고요. 이것과 공공재 한계 비용 Q를 같게 놔서 정리를 하면 사회적 최적 공기질의 수준은 5분의 4가 나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이 갑과 을의 공공재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해서 빨간색의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을 한 다음 이것이 한계 비용 곡선과 만나는 이 점에서 최적 공급 수준인 5분의 4가 결정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재의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할 때 사적 재화와 다르게 수직으로 합하는 이유는 사적 재화는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에 직면하면서 서로 다른 수요량을 수요하지만 공공재는 정의와 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소비할 수 있고, 즉 모두 동일한 양을 소비하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소비를 발생해도 혼잡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같은 공공재 수량에서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더해서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소비자 갑의 효용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x는 2, y는 4일 때 소비자 갑의 한계 대체율이 4라고 하면 알파의 크기는, 한계 대체율의 정의는 x의 한 단위를 얻기 위해 포기할 용의가 있는 y제 단위라고 주어졌습니다.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x제와 y제 두 재화가 있다고 할 때 이 두 재화 사이에 주관적인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효용함수에서 도출되는 무차별 곡선에 있어서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x와 y에 대한 한계 대체율은 어떤 A점과 B점이 있다고 했을 때 기울기를 구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이 바로 x와 y의 한계 대체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점은 동일한 무차별 곡선 선상에 있기 때문에 A점과 B점의 효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고 할 때 X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하는 효용의 양,
그리고 yj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효용의 양의 합이 제로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로 한쪽을 정리를 하면 오른쪽이 x제와 y제의 한계 효용의 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한계 대체율을 구하기 위해서 효용함수를 각각 x제와 y제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나타내면 x와 y에 대한 한계 대체율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x, y를 정리한 다음에 이것이 4라고 했고, 그리고 x가 2, y가 4니까 2와 4를 대입해서 알파를 정리해서 풀면 알파는 3분의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